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5월경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도입한 이후에 신청인 내지 신청인 대리인들이 보험 약관 대출을 받거나 해약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후 파산 신청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비록 금액은 소액이지만 환가 처리 건수로는 재산 유형별 환가 사례 중 보험 해약 환급금이 빈도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아 채무자 등 경제적 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계약은 생존이 마지막 안전판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친 후에는 약관 대출을 통하여 생계비를 조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쉽게 해약을 안 한다는 것이죠. 결국 보험에서는 생명보험사별로 해약 환급 서류를 꼼꼼히 제출받고 금융거래 내역과 연계하여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 보험 약관 대출 여부를 조사한 후 이제 그 부부 내지 자녀 명의 변경은 쉽게 탐지할 수 있으므로 자매, 남매, 지인 관계 시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주로 보험에서는 최근에는 변경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보험이 재산 형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죠. 저축성 연금보험, 환급에 대한 집착으로 다른 재산에 비하여 현재의 불균형하게 과도한 환급금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의외로 수천만 원의 환급금이 존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닌데 배우자의 상속채무만을 변제하고 자신의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고 파산 신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망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환가 기준은 대개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 정도에 되는 보험 해약 환급금은 가급적 환가를 억제하되 채무자의 채무 액수, 채권자의 이의 여부, 파산 선고 전 채권자의 가압류 내지 분압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히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조회 결과서는 그동안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지금 보험 계약 조회 결과서죠. 예전에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 보험회사, 보험 계약, 보험 상품명, 증권번호, 전화번호. 뭔가 허전하죠. 이게 보험 계약자는 누구이고 피보험자는 누구이고 유지, 해지, 실효 이런 여부가 정작 그거를 알고 싶은데 관제인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처음에 요거만 띄워주면은 그 자기들로서 생명보험협회에서도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서 아니면 조회가 오니까 귀찮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 계약, 피보험자 여부, 해지, 유지, 실효 여부 그 다음에 뒤에다 요즘은 이제 또 휴면 보험금에 대한 또 국민들이 관심이 높죠. 그런 것까지 해서 아주 일괄해서 상세한 내역을 조회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조사하기에 좀 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인터넷을 할 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피보험자 여부가 이제 조금씩 자세해졌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2016년 3월 15일 이게 제가 작성한 글인데 이때 이제 또 뭔가 변동이 됐죠. 그쵸? 이때부터 보험계약 조회 결과서, 보험회사, 구분,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이제 계약 상태가 나오죠. 소멸, 휴면, 소멸, 유지, 실효. 그 다음에 이제 계약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계약자냐, 피보험자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계약자인 보험을 해약 환급금을 환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시작이라고 종료일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대번에 이제 보험이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짐작을 해줄 수 있죠. 만약에 채무자가 피보험자인데 보험 시작일이 그 계약자가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그 당시에 미성년자다 하면은 거의 100%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이 주는 정보는 엄청나죠. 예. 그 다음 소멸, 해지, 유지, 실효 여부. 그 다음에 피보험자인지 계약자인지 변경 여부까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정리한 게 케이스가 몇 개냐면은 환가 사례가 총 7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5월 14일 날 집계하다가 그만둔 건데 그 이후까지 하면 아마 100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의 특징은 뭐 자동차하고 좀 비슷한데 해약 환급금이 대개 최소 한 300에서 많아야 한 1000 정도, 뭐 간혹 고액도 있죠. 5000도 있지만 대개는 한 300에서 1000, 300에서 700 정도. 왜냐하면 150을 빼줘야 되죠. 면지재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300에서 한 700. 그 사이가 아마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골자만 살펴보겠습니다. 고액 보험금을 8천만 원을 어머니 모친 명의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이후에는 어머니가 이제 내준 게 있기 때문에 다 한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넘기기 전에 채무자가 유지했을 때의 어떤 그 보험 해약 환급금 넘기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불입한 그걸 비교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환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환급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이건 참 아마 기초 그 구청이나 시군구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판정하는데 보험 해약 환급금은 아마 조사 범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이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국 1,500만 원만 환가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채권자는 신보 채권을 누락하고 또 채권 파산 면책 신청을 해갖고 이 면책도 못 받았어요. 이거 일부 신보 채권은. 이게 참 신청할 때 이게 참 엉망이어서 당사자는 엄청 큰 피해를 봤죠. 결국.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2011년인가 12년도에 보험 해약 환급금을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하더라도 해지권을 제한해 버렸죠. 법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000년대 2011년까지는 채권자들이 보험 해약 환급금을 대거 압류했죠. 1년에 몇만 건을 해갖고 전부 해지해서 추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또 해지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큰 사회 문제가 됐죠. 제 기억으로도 이거 이제 2011년인가 그때 기억납니다. 국회에서 이제 막 논의가 돼서 결국 국회에서 채무자들 위해서 법을 바꿔버렸죠. 압류 추심은 가능하지만 해지권을 제한해버렸죠. 압류 추심만 하면 뭐합니까? 해지를 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 현금화를 못하고 압류 추심된 채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나거나 채무자가 해지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압류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관제인이 뭐 관리처분권이 있으니까 채무자를 대신해서 해지할 가능성이 해지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6천만 원을 압류 전부 중에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해갖고 이제 아주 큰 사건이 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부부 모두 자녀 명의로 계약 변경을 한 경우 각 700만 원씩 환가를 했고 사례 6번은 채무자도 자기도 몰랐던 해약 환급금이 등장을 합니다. 1267만 원, 150 빼고 1100 환가를 했고 대개 뭐 680. 사례 8에서는 암과 무가 만약에 이게 암과 관련됐다면 환가를 하기가 좀 힘들죠. 채무자를 위해서. 근데 암과 무관한 보험이었기 때문에 460만 원 정도를 환가했습니다. 이건 이제 보험사가 이해했고 보험 유지 후 배우자가 이제 400만 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는 취지로 환가를 했습니다. 사례 10번은 파산 신청 직전 해약 후 자녀 명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발각이 돼서 1000만 원을 환가한 사례입니다. 686 사례 11은 600만 원을 아들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환가를 안 하고 원상회복 후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종결했습니다. 세무서가 이제 국가죠. 재산채권이기 때문에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라 해갖고 잡고, 그 다음에 뭐 대개 이제 초창기 사건 500, 그 다음에 뭐 10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이제 보험이 해약환급금이 뭐 그때 판사님도 지적했듯이 가장 그 환가가 빈번한 사안입니다. 금액이 어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간혹 이렇게 큰 것도 있죠. 3,600만원짜리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진짜 큰 게 있습니다. 뭐 1000만원은 큰 건 아니지만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총 뭐 현재까지 아마 지금 제가 99기 이후로 이제 16개월 동안 더 했기 때문에 아마 다 통계를 내보면 아마 100건이 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환가 포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험 해약환급금이 이제 520만 원인데 보험회사가 신용대출 채권에게서 상계를 주장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 상계가 가능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고 아직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암투병, 고령의 암투병인 걸 고려해서 이제 환가를 포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펀드 해약금이 있는데 어렸을 때 계속 내주죠. 미성년자 한 클 때까지. 근데 그때는 정상적인 사업, 채무 초과가 아니었죠. 경제적 파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파산 들어올 때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25세에서 한 26세. 근데 펀드금이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환가할 수 있느냐? 이거 그냥 정당한 증여로 판단했죠. 그래서 이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환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환가 포기한 사안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 보험 해약환급금으로,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제 파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보험 해약환급금이 수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약을 해서 채무자 자신의 변제 행위를 한 거예요. 빚을 갚은 거죠. 이때 과연 연닉 내지 불이익 처분이 되는지 부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는 정당한 행위로 봐서 환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00만 원 정도 되는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데 국가가 2,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체납처분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해약하거나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체납처분을 해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는 국가든 일반 파산 채권자든 그 해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체납된 채로, 체납처분, 압류 추심된 채로 그대로 있다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관제인이 환가하려고 보니까 국가 세금이 앞서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했고 결국 국가가 이제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아마 채무자가 해지했을 때 세금으로 아마 가져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이 간혹 되게 뭐 수십 건 있지만 해약한 게 아주 소액으로 이미 다 뭐 해지 소멸된 경우죠. 이런 경우 실익이 없죠. 모친 명의를 은닉했다고 의심을 했지만 해약환급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환급금이 1000만 원이 존재했는데 이제 환가를 하려고 이렇게 교섭 중에 의논하던 중 면책을 취하했습니다. 참 그거라도 이제 어떻게 좀 관제인한테 환가를 안 당하려고 면책을 취하했습니다. 이런 지금 보험에 대해서 이제 향후 구체적 사례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환가하고 환가 포기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